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딸을 납치 살해한 갱단을 3년간이나 추적해 붙잡은 멕시코 어머니의 모성의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국경 산 페르난도에 사는 미리암 로드리게스는 당시 20세였던 딸 카렌이 총기로 무장한 조직원에게 납치되었는데 이들의 요구대로 딸의 몸값을 지불했지만 카렌은 결국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엄마 로드리게스는 복수를 다짐했고 범인들이 수화기에서 누군가를 사마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해 자기 딸의 페이스북을 뒤져 드디어 사마라는 남성이 찍힌 사진을 찾았습니다. 로드리게스는 3년간이나 머리를 염색하고 분장과 위장, 잠복을 하며 범죄 조직을 뒤쫓아 증거를 확보했고 결국 멕시코 연방경찰에 넘겨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잡힌 사마의 진술과 로드리게스 덕분에 10여 명의 조직원이 더 검거되었고 범행 현장에는 수십 구의 시신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카렌의 소지품과 유해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빅토리아 교도소의 대규모 탈옥 후 불행히도 로드리게스는 5월 어머니의 날 탈옥한 갱단에 의해 13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는데 그의 가족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납치된 딸을 3년간이나 스스로 찾아다니고 해결했지만 결국 살해된 로드리게스의 사연은 멕시코의 범죄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04년 9월에 개봉한 추억의 미국 영화 맨 온 파이어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죽음을 집행했던 전직 CIA 전문 암살 요원 존 크리시는 암울한 과거로 인해 알코올에 의지하며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입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이자 동지인 레이번의 권유로 마지못해 멕시코 시티에서 보디가드로 일하게 되는데 크리시가 맡은 임무는 사업가 사무엘의 9살짜리 딸 피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단단히 벽을 쌓고 살던 크리시에게 호기심과 생기로 똘똘 뭉친 소녀 피타는 닫혀있는 그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먼저 가수 임재범이 부르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음악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 고된 나의 하루도 항상 네가 있었어. 나의 삶이 허물투성이라도 내 손을 잡아준 사람 나와 같은 고통의 길을 걷고 같은 꿈을 바라봐주는 믿음 너의 손을 붙잡고 끝없는 폭풍 속을 이 거친 파도 속을 뛰어들 자신이 있어. 지나가리라 너와 함께 내 마지막까지. 나와 같은 고통의
내 마지막까지 해낼 수 있다는 마음과 넘어지고 일어서는 말없는 그 강인함으로 칼날 같은 길 위에 서 있어도 끝없는 폭풍 속에 이 거친 파도 속에 뛰어들 자신이 있어. 눈물도 초라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와 함께 내 마지막까지 너와 내 삶의 중남미에선 1시간마다 유괴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의 70%가 목숨을 잃었다는 자막과 함께 한낮 도로에서 한 소년을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며 납치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곧이어 범인으로부터 $10,000의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고 그들의 요구대로 돈을 전달하자 납치한 소년을 도로에 눈을 가리고 내려줘 되돌려 보냅니다. 장면이 바뀌어 미국 텍사스의 엘파소 국경을 택시를 타고 멕시코로 가고 있는 전직 CIA 요원 존 크리시는 은퇴 후 심한 죄책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술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과거의 동료이자 친구인 레이번을 찾아간 것인데 술로 연명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크리시가 안타까운 친구 레이번은 크리시에게 아동납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멕시코에서 보디가드로 일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멕시코의 부유한 집들은 대부분 아동 유괴 보험가입과 개인 경호원들을 두고 있었고 경호원을 두지 않으면 보험이 연장되지 않아 유능한 개인 경호원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었는데 크리시는 망설이지만 이내 받아들이고 사업가인 사무엘 라모스의 외동딸인 피타 라모스의 경호 일을 맡게 됩니다. 가수 펀치의 노래입니다. 밤이 되니까. 오늘도 난 술을 마셔 우울하니까 네가 또 생각나니까 침대 위에 놓인 전화를 꺼둬야만 해. 내일 후회할 것 같아서 찬바람이 불어오면 왠지 술 한 잔이 생각나. 너도 옆에 있으면 좋겠어. 파도처럼 내게 밀려와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네가 오늘따라 더 생각이 나. Alright. 오늘도 난 술을 마셔 밤이 되니까 네가 또 생각나니까 침대 위에 놓인 전화를 꺼둬야만 해. 내일 후회할 것 같아서 나에게 읽어주던 시 너와 살던 집 모든 게 다 생각이 나. 파랑지붕 밑강이 보이는 곳 한강 위에 비친 달빛이 네가 있는 곳을 안다면 그곳을 비춰준다면 좋겠어. Alright. 시간은 저녁을 지나 긴 새벽인데 왜 자꾸 네가 생각나. 쓸쓸한 네 빈자리가 날 외롭게 해. 아직 많이 사랑하는
오늘도 난 술을 마셔. 비가 오니까 네가 또 생각나니까. 침대 위에 놓인 전화를 꺼둬야만 해. 내일 후회할 것 같아서. 이 밤에 술을 한잔하는 건 모두 그렇지만 나 결국 너를 잊을걸 알면서도 헤어지려는 마음이 이렇게 슬프기 때문일까? 내 탓일까? 지금은 너도 혹시 내 생각하다 잠못 들진 않는지 너무나 보고 싶어. 1분이라도 네가 또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스페인어도 잘하고 화려한 경력에 유능한 요원이었기에 추천하는 것인데 서류 면접은 가볍게 통과해 채용이 됩니다. 자신이 술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고백하지만 싼 가격에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겠다며 합격시킨 것이었고 사무엘의 아내는 자신도 미국인이라 반갑다며 단번에 합격시킵니다. 딸 리타와 인사도 나누며 방을 안내받는데 상냥하고 친절한 리타의 모습에 크리시도 호감을 느낍니다. 리타는 크리시의 모습에서 자기 곰인형과 같은 슬픔이 느껴진다며 인형에게 크리시 베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학교에 차로 등교와 하교를 시키고 피아노 개인 교습실로 다니며 경험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크리시는 악몽에 시달리며 술을 끊지 못하고 자신의 권총을 만지며 총알 하나를 장전하여 머리에 발사하는데 그만 불발이 되고 맙니다. 자살을 할 만큼 크리시의 정신과 몸은 온전하지 못했고 실제 실행을 했는데 발사가 안 된 것입니다. 너무 놀란 크리시는 친구 레이번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총알은 진실만을 말한다는 말에 그 총알을 지갑에 소중히 넣어둡니다. 이후 오랫동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크리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호기심으로 무장한 리타가 어렵고 부담스러워 자신에게 질문은 절대 하지 말라며 일부러 퉁명스럽게 굴고 까칠하게 구는데 크리시가 싫지 않은지 피터는 밀어내는 크리시에게 더욱 다가갑니다. 그러자 일부러 벽을 쌓고 멀어지려는 크리시지만 점점 피터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모던 락밴드 러브홀릭 지선이 부릅니다. 인형의 꿈. 그댄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대로 좋았죠.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난 매일 꿈을
했었죠. 왜 그토록 한 곳만 보는지 난 알 수 없었죠. 내 마음은 작은 인형처럼 그대만을 향해 있는 나. 한 걸음 뒤엔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영원히 널 지킬 텐데. 등교하던 어느 날 크리시는 미행하는 수상한 차 한 대가 따라오는데 번호판을 적지는 못합니다. 점점 피타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고마움을 느낀 크리시는 공부도 도와주고 피타가 150m 자유형 수영 시합에 이길 수 있도록 훈련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3주 크리시와 훈련에 매진한 피타는 수영대회에서 보란듯이 1등을 차지하고 반갑게 달려와 크리시에게 안깁니다. 그리고 친구 레이번의 파티에도 데리고 가 같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시간도 갖습니다. 거기에서 리타가 용돈을 모아 샀다는 실패자의 수옷인 성유다 목걸이를 선물로 크리스에게 주자 고맙다며 감격해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시는 더 이상 술도 먹지 않고 피타 덕분에 현재의 삶에 고마움을 느끼고 웃을 수 있을 만큼 좋아집니다. 다음날 크리시는 피타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고 피타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 근처에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얼마 전 뒤따라오던 수상한 차량이 학원 근처를 지나가자 이상함을 느끼지만 근처를 지나가는 순찰차를 보고 안심을 합니다. 수업을 마친 피타가 나오자 갑자기 그 차량이 다시 나타나 정체불명의 교환들이 내리는데 위험을 직감한 크리시는 허공에 총을 발사하여 주의를 돌리고 피타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칩니다. 괴한들의 주의를 끈 크리시가 공격을 받자 곧바로 대응사격으로 몇 명을 죽이고는 피타에게 달려가는데 도로에 있었던 순찰차에서 경찰들이 크리시에게 사격을 가합니다. 경찰들도 공범이었고 이에 크리시는 온몸에 총을 맞고 쓰러지자 피타는 그 모습을 보고 크리시에게 달려가는데 결국 피타는 납치범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고 크리시는 희미하게 멀어져가는 피타의 모습을 바라만 보며 정신을 잃습니다. 가수 이지, 오진성이 부릅니다. 응급실.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금방 볼 줄 알았어. 날 잡길 바랬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봐. 이제 날아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 언제라도 내 편이 돼준 너 고마운 줄 모르고 철없이 나 멋대로 한 거 용서할 수 없니.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떠나가지 마. 너 하나만 사랑하는데 이대로 나를 두고 가지 마. 나를 버리지 마. 그냥 날 안아줘. 다시 사랑하게 돌아와.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의 치료를 받는 크리시는 멕시코 경찰 살해범으로 지목되고 언론들이 떠들어대자 크리시의 병실을 경찰이 집중 감시합니다. 이때 기자인 마리아나는 죽은 경찰들이 이날 비번인데도 정복 차림이었던 사실과 멕시코 부패 경찰들의 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음모와 내막이 있음을 직감하고 인연이 있는 인터폴 요원 만지니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병원에 그대로 있으면 크리시가 부패 경찰들에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친구 레이번은 만지니의 도움으로 크리시를 안전하게 빼내 허름한 안가로 옮겨서 총상치료를 합니다. 한편 피타의 납치 소식에 엄마 리사는 눈물만 흘리고 아빠 사무엘도 납치범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그때 납치범들에게 전화가 와 피타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다시 보고 싶다면 사무엘 혼자 $10,000를 가지고 알려주는 장소로 오라고 지시합니다. 납치 전담 대응반의 경찰 후안테스는 최대한 범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교환 장소에 경찰들을 잠복시켜 돈과 피타 모두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정체불명의 교환들에게 돈이 전달되는 순간 총격을 받아 돈만 빼앗기고 피타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납치범의 조카가 현장에서 죽자 화만 돋구어 납치범 두목은 전화로 다시는 피타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끊어버립니다. 가스 로꼬와 마마무 화사가 부릅니다. 주지마. 위험해 아슬아슬해 간신히 끈을 잡았는데 눈 가위질을 하려고 해 너의
따위는 필요 없어 인내심이 많지 않아 내겐 유혹으로밖에 안 보여 오지마 내게 오지마 선 넘지마 please yeah. 주지마 술은 주지마 취하면 나 어떻게 해볼라니까 넌 내게 술을 권하지만 oh baby 후회할 거라 넌 내게 용기를 주지만 oh baby 오늘 밤이 널 알고 있어 내게 진심을 바라면 그 술은 절대 주지마 헛소리를 하고 악마의 춤을 출 거니까 마치 밖엔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세상이 너무 험해서 널 내 옆에만 둘 거니까 남자는 전부 똑같대 아니 술 마신 남잔 다 똑같아 너 말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건 네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술을 주지마 맨정신에도 충분히 외로우니까 가위질을 하게 날 내버려 두지마 사랑 찍고 본능 알기 전에 너부터 먼저 알고 싶으니까 야 이성적이고 싶어 이게 나의 값이라는데 싸게 주고 싶어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 내가 하는 말이 수작이 되지 않게 기분 좋게 우리 물장으로 넌 내게 술을 권하지만 oh baby 후회할 거라 넌 내게 용기를 주지만 oh baby 오늘 밤이 널 알고 있어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더 이상 내게 높은 기분을 주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자꾸 건배하듯이 눈을 맞추지 마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한 잔 두 잔 비워내기 싫어 I don't care who you are, don't make me cry. I don't care who you are. I don't care who you are, don't let me lie. I don't care who you are. I don't care who you are, don't make me cry. I don't care who you are. I don't care who you are, don't let me lie. I don't care who you are.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크리시는 피타가 납치범들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분노에 몸을 이끌고 엄마 리사를 찾아갑니다. 무능한 경찰들을 원망하며 시르에 빠져있던 리사에게 크리시는 피타의 납치에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죽여 꼭 복수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자신에게 총을 쏜 부패경찰의 얼굴을 기억하던 크리시는 마리아나의 도움으로 라 헤르만드라 조직의 부패경찰을 고문하여 납치 전담 대응반의 후안테스가 회장으로 납치범들과 한패이고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크리시는 후안테스를 다음 타켓으로 정하고 납치하여 고문을 하고 죽이는데 납치범들의 대장인 보이스란 자를 쫓아 납치한 아이들을 가두어두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는 클럽이지만 지하에는 보이스가 납치한 아이들을 가둬두는 곳이었고 관리자인 일명 도살자를 죽이고 정보를 얻는데 기자인 마리아나는 보이스의 얼굴과 부패경찰 조직에 대한 사실을 기사로 써서 그들의 정체가 폭로됩니다. 그리고 크리시는 이 모든 피타의 납치 행위가 보험금 때문에 아빠 사무엘과 그의 변호사 칼푸스가 만든 자작극이었고 계획이 틀어져 피타가 죽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먼저 칼푸스를 찾아갔지만 이미 죽어 있었고, 아빠 사무엘을 찾아가 이사와 사무엘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자 엄마 리사는 사무엘을 원망하며 크리시에게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유산으로 받은 회사가 빚더미가 쌓여있는 회사였고 가족과 집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핑계를 대는데, 크리시는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 지니고 있던 불발된 총알을 사무엘에게 주고 나가자 잠시 후 집안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가수 이홍기와 유혜승이 부릅니다. 사랑했었다. 잊지마 우리 헤어질 때 힘들던 그날의 인사를. 울지마 부디 행복해져 나의 사랑 안녕.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이제 두 번 다시 너에게 해줄 수 없는 말. 너만 사랑했던 나의 전부였었던. 널 아프게 해서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난 너만 많이 사랑했었다. 하지마 추억도 하지마 아픈 내 가슴아. 미워해 이젠 널 미워해. 너를 잊으려면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너만 사랑했던 나의 전부였었던. 널 아프게 해서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난 너만 너는 내 가슴에 문신처럼 지우려 해봐도 지울 수 없는 내 사랑을. 너만 기다린다. 너무 아픈 사랑아 많이 보고 싶다. 미안해 난 아직 너를 사랑해. 난 너만 기다린다. 크리시는
보이스의 동생과 전처가 살고 있는 집으로 레이번에게 무기를 구해 찾아갑니다. 건물에 잠입한 크리시는 보이스의 동생과 전처를 고문하며 죽고 싶지 않으면 보이스에게 연락하라고 협박하여 납치범 보이스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하자 보이스는 피타가 아직 살아있다며 피타의 고민형 이름이 크리시 베어라는 것을 확인한 후 크리시와 거래를 합니다. 거래 내용은 보이스의 동생과 피타를 교환하는데, 거기에 크리스도 포함하여 자기들이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크리시는 엄마 리사에게 전화로 피타가 살아있다고 전하고 보이스와 거래하는 장소로 오라고 합니다. 거래 장소와 멀리 떨어져서 이사에게 꼭 피타가 온 뒤에 보이스의 동생을 보내고 여기를 바로 떠나라고 합니다. 거래 장소에서 보이스의 부하들이 피타를 풀어주자 크리시를 보고 달려와 안기는데, 크리시는 울며 안기는 피타에게 이제 집으로 가는 거라며 엄마 리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뛰어가라고 합니다. 같이 가자는 피타에게 나도 집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며 크리시는 피타의 메모 수첩을 돌려주고 보이스 일행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엄마 리사와 만난 피타는 기쁨과 눈물로 품에 안기고, 리사는 크리시의 말대로 차를 몰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피타 대신에 잡혀가는 차 안에서 총상의 출혈로 죽어가는 크리시는 피타가 선물로 준 성 유다의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피를 흘리며 점점 눈이 감기는데,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피타라는 아이가 대신하여 살아간다는 생각에 크리시의 표정이 전혀 괴로워 보이거나 아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내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둡니다. 그 후 납치범 보이스가 인터폴 만지노에게 체포 과정에서 사살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맨 온 파이어는 크리시 시리즈 소설을 원작으로 1987년에 이미 개봉됐던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복수를 하는 과정을 중심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과정은 잔인하여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벗겨 항문에 폭탄을 넣어 터뜨리거나 손을 샷건으로 날려버리는 모습을 과감없이 보여주며 복수의 잔인함과 함께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통쾌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부패한 경찰들과 납치범, 좋지 않은 치안 상태와 아동 납치가 팽배한 멕시코의 이런 상황들이 납치된 피타를 구하려는 주인공의 심정과 같은 감정을 이입하게 만듭니다. 주인공 크리시는 불발탄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자살을 하기 위해 쏜 총알이 진실의 총알이라는 친구의 말처럼 불발되었을 의미가 무엇인지 찾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미 삶을 포기하고 살아왔던 크리시는 자신에게 새 삶을 살게 해준 피타라는 희망의 빛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희생한다는 어려운 일이 아마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추억의 영화 맨 온 파이어였는데요. 우리는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평범한 일상을 매일 살아가는 제가 목숨을 걸어 무언가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실패한 자신의 인생을 피타라는 아이가 대신해 살아간다는 생각에 자신을 희생하는 크리시의 표정이 평온했었던 것은 영화의 깊이와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인해 더욱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어딘가로 날아간 시아타나가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듯 어떤 소중한 가치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박미경이 부르는 민들레 홀씨되어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달빛 부서지는 강둑에 홀로 앉아있네. 소리 없이 흐르는 저 강물을 바라보며 가슴을 내리며 밀려오는 그리움 우리